어떻게 보면 그냥 국회 절차 중 하나죠.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로 법사위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입법 청문회인데 오늘 사실상의 대질 수준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질의응답이 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이고요. 또는 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뭐 안보상의 이유로 또는 공수처 수사를 이유로 들어서 속 시원한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김규현 변호사도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께 오늘 청문회 관전 포인트, 곧 있을 청문회 요걸 좀 정리해놓고 보세요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딱 여기서부터 딱 잘라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려드릴 테니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있을 국회 청문회 최상병 수사 외압, 이렇게 요걸 꼭 확인하십시오. 요건 청문회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7월 31일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때 용산 대통령실이 가입자인 유선전화 02-800에 땡땡땡땡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전화 건 시점이 또 묘합니다.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리고 거의 막바지인데요. 시간상으로는 거의 막바지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회의 때 VIP가 경로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군 간부하냐, 누가 군 지휘하냐 라는 식으로 경로를 했다라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수사 결과에 대한 화를 냈다라는 그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54분에 전화가 걸려와서 2분 48초 다음에 57분에, 그러니까 그냥 전화 끊자마자겠죠. 전화를 끊자마자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로 수사해서 경찰에 넘기려고 했던 거 이첩 보류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있었던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도 하지 마라. 갑자기 모든 걸 캔슬합니다. 바로 전날에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인까지 했거든요. 이종섭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다 취소, 올스탑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당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현안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메모가 있습니다. 그때 메모에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으로,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이 사람은 빼야 된다, 이 사람은 혐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가 이 국방부 현안 회의에서 오간 것 아니야? 라는 물음표도 지금 찍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임기훈 비서관이 이종석 장관과도 통화를 합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VIP 경로서를 이렇게 알려줬을 것이다, 외부에. 그런 식으로 추정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를 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종섭 장관에게 전달한 것인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누구를 혐의자에서 빼라 이런 논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국방부 현안회의에서는 어떤 장관의 지시가 내려졌는가, 이게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아까 7월 31일 말씀드렸고요. 8월 2일입니다. 작년 8월 2일 정말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제가 리스트를 다 적어놨는데 이거 다 하지 않더라도요, 다 일일이 짚지 않더라도 정말 분주하게 전화가 많이 오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걸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노란색 볼게요.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심지어 점심시간 즈음인데, 또 심지어 윤 대통령 휴가 중이었는데, 또 심지어 이종섭 국방장관 당시 우즈베키스탄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이렇게 통화가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낮 12시 7분
개인 폰으로 한 번, 43분 개인 폰으로 한 번, 57분 개인 폰으로 한 번. 그리고 또 초록색으로 제가 형광 배친 것도 볼까요? 그 사이사이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비서관에게 개인 폰으로, 또 임기훈 비서관이 이 전화를 하고 나서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그리고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화 끊고 뭐 한 시간 정도 후에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또 오후 돼서도 윤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에게, 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다시 이렇게 촘촘하게 얽히고 설킨 이 8월 2일의 통화.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석 국방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경북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넘겼고요. 그리고 저녁 7시 20분에 이종석 장관 등등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군 검찰이 사건 기록을 매우 이례적으로 회수를 해왔습니다. 휴가 중인 대통령은 왜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석 장관에게 개인 폰으로 3차례나 이렇게 촘촘하게 전화했느냐? 그 사이사이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왜 군 또는 국방 관계자와 분주하게 통화했는가? 이걸 밝혀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관된 건데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 8월 2일 사상 초유의 사건 회수입니다. 이시원 비서관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합니다.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요. 특히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사건 기록 회수에 어떤 경찰과의 또 다리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사건 회수라고 제가 붙인 거는 사상 초유입니다. 왜냐하면 군 내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로 이첩해서 민간 경찰이 수사한다는 그 법이 이렇게 고쳐지고 난 뒤에 이렇게 사건 회수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 사상 초유의 사건 회수. 그런데 이렇게 온데간데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건 윗선의 결심 없이 군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이걸 감행했다? 글쎄요. 물음표가 찍히고 설득력이 떨어지죠. 군 검찰의 사건 회수를 앞두고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렇게 얽힌 통화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회수 전에 이렇게 통화가 이루어졌고 사건 회수 후에 또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들, 이것도 밝혀줘야겠죠. 관전 포인트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했을 땐 6명을, 왜 젊은 최상병이 제대로 정말 그 간단한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고 흙투성이 흙탕물에 수색을 했다가 순직할 수밖에 없었냐에 이 사건에 6명이 책임이 있다라고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넘겼는데, 이 군 검찰이 사건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수사도 아닙니다. 재검토 끝에 해병대 수사단과 관련돼서 1차적으로는 6명 똑같이 판단을 내렸지만 나중에 끝내 11대 대장, 7대 대장인가요? 이 정말 그 하급, 이 전체 6명 중에서 따져보면 하급인 2명만 남겨놓고 2명의 혐의만 적시하고 넘겨졌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냐? 6명에서 최종적으로 2명으로 축소된 결과가 된 것도 왜 이렇게 축소된 거냐? 임성근을 왜 뺐느냐? 아니 뭐 임성근 뒷배에 누가 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왜 2명만 책임지게 됐느냐? 이것도 오늘 청문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뿐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공수처 수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특검 관련해서도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물음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4가지 포인트 꼭 이 영상 딱 잘라서 올릴 테니까요. 이거 계속해서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욕설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바쁘게 통화했으니까 핸드폰 바꾸고 없애고 난리를 피웠구나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여부.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